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소방관계법령 챕터 2 소방기본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방기본법의 출제 포인트는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대상물의 범위, 관계인의 종류와 소방대의 종류, 벌칙과 과태료를 출제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키워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대, 소방대장입니다. 그럼 1번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목적이 있으며 두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네 번째,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리 증진이 무엇일까요? 네, 복리 증진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과 이익은 구성원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소방기본법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의 부분에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첫 번째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차량, 선박, 이때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됩니다. 즉,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물건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만든 모든 건축물이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은 여러분들이 소관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의 관점, 소관점. 소관점. 이때 소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건물로 따지면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관은 관리자를 의미하며 건물의 경비원이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세입자를 점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관점이 관계인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별표 하나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대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회는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를 진압하고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이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을 의미하는 소방공무원과 그리고 군 복무를 대신해서 소방관서의 업무 보조를 하는 의무소방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소방관은 아닙니다.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재난 상황 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이 되어지는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불립니다. 소방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소방대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장이 하는 역할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소방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소방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에는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0조에는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재 등에 통진하는 것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 지역.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혹은 뭔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할 때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반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러한 위험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 지역, 그리고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적 건물, 불에 잘 타는 거죠. 밀집한 지역, 그리고 위험물이 저장되거나 처리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밖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은 무엇일까요? 4페이지에 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소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분들은 소방 대상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해야 되며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인은 이 화재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괄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문제 동그라미 1. 소방 대상물의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관계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인이라 한다. 땡땡땡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 관계인이 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과 안전원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소방기본법 4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전원의 업무는 4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원은 설립 목적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홍보에 있고 두 번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원의 업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를 해야 되며 두 번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 번째,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밖에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과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원에 대해서 OX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원은 소방 관계인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일까요? 관계인의 기술 향상. X가 되겠죠? 그렇다면 관계인의 기술 향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좌측에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기술 향상입니다.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
관계 종사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원은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연구하고 조사한다 라고 했는데 안전원에서 이러한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어디냐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따라서 안전원에 대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제1조부터 41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소방기본법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